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병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기 전에 조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 파열이 오기 전에는 특정 동작을 할 때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치매가 오기 전에는 건망증에서 발전되어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부터 조금씩 손상이 되죠. 저도 테니스를 치면서 서브 연습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잘못된 자세로 하루에 공을 몇백 개씩 치다 보니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었어요. 그럼에도 휴식을 취하거나 치료상의 어떤 조치를 받지 않고 계속했더니 나중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병원에서 어깨 인대의 부분 파열 진단을 받게 되면서 수개월 동안 강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도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요. 어떤 조짐들이 올 수 있을지, 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해 볼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조짐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인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주로 몸으로 느끼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황 발작을 몇 차례 겪다가 공황장애가 아니냐며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공황 발작을 겪기 전에 보다 경미한 가슴 답답함이라는 증상을 느꼈던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반대로 공황장애를 겪다가 회복이 되어가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역순으로 경험하시며 이제는 공황 발작은 없지만 가슴 답답함은 남아있다고 많이 듣죠. 사람은 살아가는 관성대로 계속해서 지내기 쉽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방식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더욱 안 좋은 결과, 예를 들어 공황 발작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조짐을 느낄 때에는 내 체력을 보강하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 보려는 시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본래 감정 변화의 폭을 벗어나서 그 편차가 커진 상태죠.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일에도 화가 쉽게 나거나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요새 짜증이 많이 늘었다 라고 듣고 있거나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조짐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은 마음의 완충 역할을 해줄 심리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피로가 쌓여 있거나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보죠. 또한 무언가 다른 일에 스트레스가 심하여 평소에 심리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복을 하려면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려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일을 줄이거나 꾸준한 명상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로감을 겪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언젠가 TV에서는 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밖에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살펴본 바로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상당수가 신체 활동이 적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늦게 자는 만큼 늦게 일어나고, 직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최대한 늦게까지 자다가 겨우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요. 제때 식사를 챙기지 않다가 저녁이 되면 몰아서 폭식을 하고, 때때로 과음도 하고요. 따로 운동을 하거나 특별한 취미가 없는 경우에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누적이 되면 신체 활동이 적은 만큼 체력도 점차 떨어지고 몸이 하루의 일과를 예상하지 못하면서 수시로 긴장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 에너지 소모도 불필요하게 많게 되고 정작 활동에 사용할 에너지가 모자라게 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거죠. 피로에 지쳐있는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삶에 대한 의욕,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적응장애나 우울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듯 만성 피로를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생활을 규칙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3끼를 정량으로 균형 있게 챙겨 먹고 일과 중에는 체력이 보강될 만한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하는 거죠. 계획적인 운동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두통, 위장장애, 근육통, 가려움증, 잦은 병치레 등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종 검진이나 검사들을 받아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며 그 결과로 긴장 상태가 만들어지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영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라고 하면 더욱 심각한 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도록 합니다. 종합 비타민제와 유산균, 오메가3 정도는 추천을 하고 싶네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관리는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운동과 명상입니다. 운동은 적당히 땀을 흘릴 수 있는 강도로 하루에 20분, 주에 3, 4번이면 충분하고, 명상도 하루 15분, 주에 3, 4번이면 충분합니다. 명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로 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오늘은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조짐과 더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짐이 있을 때는 이미 그동안 건강을 해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결과로 막 이상이 발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절대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죠. 언급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충분히 해보았는데도 조짐이 사라지지 않거나 점차 심해진다면 치료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막상 치료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의 노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